6.3 조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등록을 마친 7명의 후보가 남은 22일간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주요 후보들의 행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호 1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광화문을 이른바 이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규정을 한 바 있는데, 그래서 이곳을 첫 유세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이뤄진 만큼 이 내란 중심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 후보는 이 열심히 뛰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현장에서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출정식을 마친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 판교를 찾아 유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후 화성시 동탄과 대전 광역시를 차례로 찾을 예정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 5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는 걸로 첫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선택한 데 대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자신은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자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했고요.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이후 김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대전시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대구로 이동해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0시가 되자 곧바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여수가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신에게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번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가 될 거라며 압도적 협치의 이준석 정부를 만들려고 이번 대선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여수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캠페인을 이어갔고요. 오후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의 움직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습니다, 여러분. 일찍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이곳에서 저는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장장님한테 정말 많은 내용 들었고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 저희가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이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공장과 노동자분들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 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호 3번 후보가 없는데요. 이 원내 3당이죠.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발표한 이 대선 후보 최종 후보자 명단은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그리고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입니다. 기호는 8번까지지만 총 7명입니다. 3번이 결번이 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3당인 이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원내 정당들은 원외 혹은 무소속 후보들보다 앞번호를 부여받으며 역시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 순번이 결정이 되는데요. 반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는 이 정당 명칭에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받고 이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에서 추첨한 순서대로 결정이 됩니다.
선관위는 후보 확정 이후에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병역 같은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후보 7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사람이 4명이고요. 이들의 전과를 합치니까 무려 27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선거법상 선거 공보에는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후보들의 전과 건수 또 전과를 갖고 있는 후보자들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를 공개한 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전과 전력이 있는 후보 모두 4명입니다.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전과가 17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4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각각 3건씩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송진호 후보는 사기 관련 전과가 9건, 이 밖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재물손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었고요. 권영국 후보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당시 법정 소동 등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두 후보만 해도 전과가 21건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전과도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2003년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2004년엔 음주운전과 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 5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요. 2021년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24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교회 현장 예배 참석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과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전과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였는데요. 약 33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약 30억 원, 권영국 후보 약 25억, 구주화 후보가 약 17억,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약 14억 원을 신고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 약 10억 원, 송진호 후보는 약 2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또 이 병역 사항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김문수, 황교안 후보가 각각 이 골절 후유증, 중위 근치술 후유증, 그리고 만성 단마진으로 이 전시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이 소년권 시절 이 프레스 기계 사고로 왼쪽 손목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김 후보 측은 당시 군 보안대에 강제 징집이 된 상태에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사경을 헤매다 중3때 걸렸던 중이염이 악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이준석, 구주와 송진호 후보는요, 군 복무를 마쳤다고 신고를 했고 권영국 후보는 수형으로 소집이 면제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후보들의 공약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주요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입니다. 우선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밝힌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키워드, 경제 강국과 민주주의 회복, 공정 경제 등인데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AI와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 콘텐츠 지원 확대를 통해서 한국을 문화 강국 글로벌 빅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고요.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언급하면서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에 평택시 대규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서 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과 산업용 전기료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등도 약속을 했습니다. 또 AI 및 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설정을 했고요. 청년 공약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를 낳으면 3년 등 최장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해마다 10만 채씩 공급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부처 조직 개편으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등으로 이 유사한 업무 부처를 통합을 하고
여성가족부 등을 폐지해서 이 정부 부처 수를 현재 19개에서 13개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이 대통령 산하에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이 안보전략사회 등 3대 부총리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 새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첨단 산업 강국, 문화 강국, 모범적인 민주 국가, 잘살이즘 행복 국가, 이 막중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준석 같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은 그 안에서 사다리가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 또 노력하면 나중에 잘 살 수 있다는 걸 믿고 이 서사가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 사다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는 겁니다.